지금 현재 고1까지는 9등급이고요. 진로 선택에 관해서만큼 A, B, C 세 개 체계가 있어요. 80점 이상 맞으면 A예요. 몇백 명이라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부터 고1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기본적으로 5등급 평가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성적으로 줄 세우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추려면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완적인 차원에서 융합선택이라는 과목을 9과목을 둬서 이 과목에 한해서는 절대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사실은 미흡한 거죠. 그러나 그 외 과목들 성적이 올라가면은 그 변화할 수 다 있고요. 제가 아까도 취지에 금방 앞쪽에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단순하게 학원이나 과외 중심으로 가지 않고 학교 선생님들이 충실히 수업하는 거에 대한 정성평가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가 근본 취지라는 것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학원에 가야겠어 난 지금. 그걸 학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말씀은 너무나 정석적이세요.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가는 게 정말 맞아요. 정말 우리 교육이 그렇게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에서는 1학년 때 등급이 나오지 않은데 2, 3학년 때 뭐 세특을 너무 잘 썼다? 절대 뽑아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오해라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건 제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고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올해도 대학들이 홈페이지에 다 올립니다.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를.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 문제죠. 그래서 문제는 그거를 근데 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게 고교학점제가 이제 말 그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맞춰서 성장을 해 나가자 이거잖아요. 이제 대학이라는 입시 제도를 지금 당장 어떻게 바꾸진 못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왜 이게 찬성이라고 했냐면 물론 반대의 마음도 당연히 있어요.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너는 아직 애가 어려. 아니야. 해당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공부할 애들은 공부를 하게 돼 있고 지금 이 고교학점제라는 거에 대해서 주축을 만드는 거는 분명히 서울연고대에서 그 가이드라인이 주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는 서울연고대잖아요. 그분들의 그거대로 그 뭐예요? 말이 생각이 안 나. 가이드가 이제 네, 나오는 그 거죠. 가이드대로 흥분했어. 가이드대로 이렇게 짜여진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분들은 그거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고교학점제를 실시를 하면 저희 지금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많이 안 됐어. 고교학점제를 실시를 하면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 분명히 너무 많지. 근데 그동안은 부모들이 너 대학 가려면 이렇게 이거 점수 내신 따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했는데 고교학점제를 실시를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저는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반대의 의견이 왜냐? 부모들은 대학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학을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사교육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외국에는 길거리에 학원이 없어요. 이거를 주축을 잘해서 만들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정말 성장해서 내가 원하는 진로에 맞춰서 같이 만들어 나가고 시작이라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바로 좋은 말씀이고요. 저는 저 목소리가 한 분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 살아있는 목소리라고 저는 느끼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성적 한번 망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대학들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입시 안내 가이드 그 PDF 파일 같은 걸 올리면은 그거는 뭐 형식이다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대학들이 절대로 손해볼 짓을 안 합니다. 16년째 우리 해오고 있지만 그렇게 됐으면 대학 순위가 다 바뀌죠. 예를 들어서 이래요. 성적이 떨어졌다가 올라가거나
또는 점진적으로 올라갔을 때 그럴 때는 이걸 발전 가능성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낙인 찍기를 한다거나 기회를 박탈하거나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흔히 말해서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암기한 것들은 기억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롱텀 메모리 장기 기억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발표하고 질문하고 선생님하고 탐구하고 자기들이 우리가 플립 러닝도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동영상도 올리고 학생들이 그거 듣고 와서 질문도 만들어 와서 질문하고 정말 교실이 따뜻하고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일 때 그것은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고 그런 장기 기억들이 모여 있을 때 대학에 와서 공부할 때 그런 것들이 융복합돼서 새로운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 창의라고 이름만 지었다고 창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발판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교육이 확 바뀌어 앞으로의 이제 미래 인재 영역의 교육에 대해서 시대적 흐름은 너무나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현장에 얼마나 치열하게 이 문제가 정말 그렇게 이상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그러니까 솔직히 거를 말하면 정말 많이 성장통인 건 알겠는데 그게 하필 내 아이냐라는 거잖아요. 내 그죠? 아이냐뿐만 아니라 보통 아이들한테는 사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고만고만한 애들, 공부 안 하는 고만고만한 애들한테 문제가 안 돼. 근데 공부를 좋아하고 내가 뭔가 그 진로에 있어서 분명 그게 있는 친구들한테는 사실 지금 맞닥뜨렸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이수해야 되는 점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수들이 있는데 그게 한 반에 개설을 할 때 인원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요즘 아이들도 줄어든 상태에서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 아이들이 10명 중에 9명이 공부를 하기 싫어해. 나는 다른 그걸로 점수를 이수를 할래. 근데 나는 의사를 가야 되겠어. 아니면 대학 교수가 될래. 이런 친구들은 서울대, 연고대를 가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런 애들은 들어야 되는 그 과목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과목을 몰리지 않아. 아이들이 찾지 않으면 그 과목이 개설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맞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된다는 그런데요, 거지. 공부를 잘하는 친구보다 더 문제인 거는 공부가 힘든 친구들. 아, 그래요? 느린 학습자들은 정말 대책이 없을 수 왜요?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건 왜냐하면 되잖아요. 예전에는 네. 출석 일수만 채우면 졸업장을 딸 수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네. 고등학교 졸업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니, 저는 뭐 할 말은 없지만 어떻게 안 줄게요? 그래도 한국 중요하지. 사회에서는 고등학교 정도는 졸업을 해야 된다.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느린 학습자인 경우에는 그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과목을 다시 이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름방학 때 선생님들이 또 그 아이들을 모아서 또 이수를 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들. 그래서 엄청나게 학교에서는 혼란이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들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 희소교과 아이들이 원하는 희소교과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희소교과들은 지역에서 공통교육 과정을 좀 만들어서 어떤 뭐 수학을 배우고 싶은 애들이 있다 그러면 몇몇 학교를 연합해서 거기서 온라인이든 오프든 이제 개설을 해서 이수를 하면 되는 어떤 실무적으로 그 가능한데 느린 학습자들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뭐냐면 이수 이제 기준이 40% 이상 도달해야 되고 출석 일수의 3분의 1을 이제 와야 되는 거 출석을 해야 되는 게 그걸 해야 이게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학점 이수가 인정이 되는데 시험을 이렇게 내신을 보다 보면 백지 내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많죠. 좀 많지 않습니다. 좀 있어요. 좀 있고 아우, 찔린다. 이렇게 이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들은 학교에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사실은 결국은 교사의 몫이에요. 결국은 이 느린 학습자 친구를 어떻게 끌고 와서 너 이거 안 하면 이거 너 다시 너 보충해서 추가 수강해야 돼. 이거를 교사가 다 해야 되거든요. 학생 참여형 수업 같은 걸 한다. 이제 수업에는 그렇게 돼 있고 평가는 아이들의 과정을 평가하고 성장을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 그러니까 도달한 학생들은 이수로 되고 못한 학생들은 다시 미이수로 보충을 좀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이끌고 아이들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끔
교육을 한다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현실로 가면 한 과목 가르치던 선생님이 두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진로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애들이 이제 그 요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이 평가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럼 또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가가 지필평가, 시험 문제 내는 평가만 있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역으로 말하면 자, 이런 과정이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과정일까라는 의문이 현장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들고 또 하나는 서술 논술형 평가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객관식은 웬만하면 민원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다. 딱딱딱 오디션다 딱딱딱. 네. 근데 이제 소수령 논술형은 평가 기준을 선생님들이 막 마련을 많이 해놔도 애들이 와서 이게 왜 점수가 깎였냐를 계속 푸시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 평가에서 민원 받는 걸 제일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뭐 부모님이 뭐 박사학위가 있거나 부모님이 뭐 외국에 살다 오신 뭐 영어 뭐 이런 거 하면 막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왜 이게 안 맞냐라고 들이대면 그럼 미국 가라 그래야지. 들이대면 네가 가라 답이 미국. 없어요. 그러면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민원의 소지가 있는 그런 평가는 안 하게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수행 평가를 해야 아이들도 성장을 더 이렇게 확인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좋은 취지로 내가 이거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민원이 자꾸 들어와.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민원 한 번 받잖아요.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적 의욕이 완전히 사라져요. 솔직히 선생님들 현장에서 소리 조금만 들어보면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는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 외국에서는 다 고교학진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151개의 과목은 아니에요. 그쵸, 과목 수는 아닌데. 시대의 흐름에 이제 맞는 취지로 만들었고 아이들의 진로적 그 적성과 흥미를 반영하고 학교가 살아나게 취지가 너무 좋죠. 근데 좋은 여기서 하나 취지인데 질문할게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걸 대학에서도 그 취지만 받아줄 것인가? 만약에 고등학교 공통 과목이 5등급인데 변별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보통 아이들이 수시로 가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정시 쪽으로 더 몰리지 않을까? 그리고 상위권 대학에서는 바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정시 비율이 더 높죠. 왜냐면은 1학년 때 아이들 등급이 5등급이야. 9등급은 사실 1등급이 4%란 말이죠. 촘촘한데 이건 듬성듬성 하다 보니 고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라도 내가 만약에 대학교 뭐 관계자다. 그러면 수능을 조금 더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취지가 예나 지금이나 수능 위주의 어떤 이런 점들이 좀 이제 네. 이게 또 뭐랑 걱정이 연결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학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랑 또 연결이 돼 있냐면 고교학점제는 2028 대입 개편안이 이제 발표가 됐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은 서울대에서 2028 대입 개편안 관련돼서 이제 입시와 관련된 가이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그 그대로 가이드에 가죠. 맞게끔 나머지 대학들이 따라가게 돼 있고 그러면 그 가이드에 맞게끔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다시 서울대가 원하는 서울대에서 약간 제한하는 이런 교과들로 이제 세팅을 하기 마련이죠.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면 이제 대입 자체 기준을 둬서 학생들을 뽑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술과 논술, 논술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면접이 강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사교육은 논술이나 이쪽으로 많이 몰릴 수 있어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능에 이제 수명이 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타의 기준만 되고 나머지 것들로 이제 평가를 하면서 아이들을 뽑으려고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논술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흐름이.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분 학부형들이 말씀하신 거, 온세미 학부형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이종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현실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를 반드시 극복하지 못하면 새로운 세계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고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들이 이제는 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활을 걸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떤 구체적인 대학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논문 피인용률이 우리 학자들은 그 논문 피인용률을 얘기하거든요. 세계 10위예요.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한 200개 사내 대학이 있잖아요. 근데 세계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경쟁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심은 돈이에요. 이 재정을 투하해서 많은 교사를 뽑으면 돼요. 그럼 보세요. 이 시기가 얼마나 좋아요. 일자리 창출했을 때 이만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모은다 그러면은 그게 그런 문제 때문에 못 하겠어. 그럼 우리 못 나가는 거야, 앞으로.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국민적 지혜를 모아서 극복하고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 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앞두고 저희가 뭐 많은 우려점과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우리도 피해갈 수 없겠죠. 한 줄 요약입니다. 자, 바로 고교학점제 시행은 땡땡땡이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미 씨부터 가볼까요? 고교 학점제란 너희들의 꿈을 펼쳐라. 고교학점제. 좋아요, 좋아. 내 꿈을 펼쳐라. 좋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고교학점제는 성장통이다. 공교학점 성장통이다. 네.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고교학점제란 그래도 국영수인가? 놓칠 수가 없네요. 아,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네요. 네, 저는 진로 강사의 입장에서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진로의 유연성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 저는 아까 내 꿈을 펼쳐라니까 젊음아 먹구름 뒤편에 푸른 하늘을 보아라 이런 대전제 하에 고교학점제는 우리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미래를 향해 나서는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전이다. 네, 오늘 고교학점제 지금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우려할 점도 많고 분명히 취지 자체는 너무나 공감이 가고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보완할 점도 너무나 많다는 거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업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